네, 자 오늘 첫 강의로 개념의 수평적 계열화와 수직적 계열화를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념의 수직적 계열화라는 건 일변수 함수 파트와 그 다음 매개변수로 나타내어진 함수인데 제가 생략해서 매개변수라는 표현만 썼어요. 다변수 함수 파트 그리고 벡터 해석 파트의 함수 그 다음에 수열 파트라고 해서 수열은 일단 약간은 별개의 영역으로 좀 분리해 놨어요. 그러면 일변수 함수에서도 우리가 뭘 하게 되냐면 함수의 극한과 연속이라는 단원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다변수 함수에서도 함수의 극한과 연속을 다루게 돼요. 그럼 매개변수의 영역에서는 함수의 극한과 연속을 다루지 않냐? 얘도 똑같이 극한과 연속을 다루는데 미분적 분학, 우리가 보는 제임스 스튜어트 교재에서는 매개변수에 대한 극한과 연속을 거의 다루지 않아서 일단 제가 정리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얘도 일단 다루게 된다.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 벡터 해석 파트에서도 극한과 연속을 다루는데요. 뭐 아주 심도 있게 다루는 게 아니라 기호의 사용 정도만 언급을 하기 때문에 제가 표에는 일단 생략해서 썼어요. 그리고 마찬가지 일변수 함수에서도 미분이라고 하는 영역을 다루게 되고 매개변수에서도 미분이라고 하는 단원을 다루게 되고 다변수에서도 미분이라는 단원을 다루게 되는데 벡터 해석 파트로 들어오면 미분이라는 단원을 거의 다루지 않아요. 거의 다루지 않고 그 다음에 일변수 함수 파트에서도 적분을 다루게 되고 매개변수 함수에서도 적분을 다루게 되고 다변수 함수에서도 적분을 다루는데 벡터 해석 파트에서 적분을 다루는 게 거의 절대적 양을 자랑하죠. 절대적 양으로 적분을 다루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특징적인 것들 시험에 출제되는 영역으로 여러분들이 어쨌든 실전에 가까운 그 수업을 듣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일변수 함수 파트에서는 거의 시험에 나오는 영역이 없는데 그나마 나오는 부분이 이상적분에 대한 연산법 정도 요 정도 그 다음에 극한의 연산에서 일변수 함수에서 입실론 델타 논법에 대한 정리를 시험 문제에 출제를 하게 되죠. 그리고 매개변수에서 그나마 나오게 되는 게 사이클로이드라는 아이와 그 외에 여러 가지 이름이 붙어있는 매개변수가 있어요. 그럼 매개변수 중에서도 사실 벡터 해석도 어떻게 보면 매개변수의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이클로이드와 마찬가지로 벡터 해석에서도 나선형이라고 하는 매개변수의 표현들이 존재해요. 근데 어쨌든 이쪽에 대한 매개변수와 이쪽에 대한 매개변수 우리는 같은 영역으로 볼 거다. 그래서 어쨌든 매개변수에서 이름이 있는 매개변수 함수 몇 가지는 여러분들이 유연하게 다룰 수 있어야 할 거다. 오늘은 사이클로이드에 대한 아이들을 좀 집중적으로 다뤄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변수 함수에서는 집중적으로 나오는 게 연산 파트가 등장을 하는데 물론 여기서 나오는 이중적분이나 삼중적분에 대한 연산은 구구단보다 훨씬 더 유연하게 연산을 하실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이 연산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게 당연히 변수변환 계수에 대한 변수변환들 어떤 좌표계로 변수변환을 할 거냐, 극좌표로 할 거냐, 구면좌표로 할 거냐, 원기둥으로 할 거냐 각각에 대한 세 가지와 그리고 일반적인 변수변환의 상태 그래서 변수변환 계수 야코비안을 만드는 식들도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잘 정리하실 수 있어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벡터 해석에서 적분이 나온다는 건 결국은 뭘 내겠다는 거냐면 여기서 선적분을 연산하죠. 여기서 면적분을 연산하죠. 그리고 선적분 자체도 사실 정의역의 영역으로 봤을 때 스칼라장에서의 선적분과 벡터장에서의 선적분 두 가지를 나누어 놓고 어쨌든 이 선적분을 이중적분, 즉 평면상의 이중적분으로 바꿀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무슨 정리다? 그린 정리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면적분에서도 마찬가지 스칼라장에서의 면적분과 벡터장에서의 면적분을 모두 다 정리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 면적분은 면적분인데 면적분을 부피의 영역으로 바꿔서 부피의 영역으로 바꿔주는 적분의 계산법이 뭐가 있냐면 가우스의 발산 정리가 있어요. 그래서 얘도 시험에 뭐 100% 출제가 되는 영역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선적분과 면적분 사이에서 스톡스 정리라는 걸 이용하게 되면 선적분을 면적분으로 바꾸거나 면적분을 선적분으로 바꾸거나 어쨌든 그 중간 연산들을 할 수 있게 한다. 이게 거의 전체 틀의 벡터 해석 전체 틀의 기본 정리입니다. 물론 이 사이에서 뭐 선적분의 기본 정리라든지 그 다음에 경로의 독립성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뭐 용어들이 나오기는 하는데 그거는 그때에 들어가서 하나씩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일단 벡터 해석 파트의 적분은 이 전체의 개념이 다 적분이죠. 이 전체의 개념이 다 적분이죠. 그래서 적분에 대한 아이가 거의 절대적인 내용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정리해야 될 주제들은 얘가 지금 수직적으로 이렇게 배열되어 있던 개념들을 우리는 오늘 어느 파트를 집중적으로 보게 될 거냐면 적분 파트를 집중적으로 보게 될 거다. 그래서 일변수 함수 파트에서 적분이 정의됐던 형태를 간단하게 언급하고 나서 매개 변수의 적분 파트를 집중적으로 보고 다음 시간에는 다변수 함수의 적분 파트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벡터 해석의 적분 파트를 순서대로 하나씩 살펴볼 거예요. 일변수 함수의 적분 파트는 우리가 사실 정의할 게 별로 없죠? 고등학교 과정에서 우리가 일변수 함수 파트에서 첫 번째 일변수 함수 파트에서 적분을 다룬다는 건 결국은 뭘 다루게 되는 거냐면 구분구적법을 다루겠다는 건데 미분적분학 단원으로 넘어와서 구분구적법은 뭘로 바뀌냐면 리만합의 적분이라고 하는 리만합의 정의로 새롭게 적분법이 정의가 되죠. 그러면 이 리만합의 정의를 가지고 이 정의의 방법을 다른 영역으로도 다시 확장해요. 그래서 두 번째 매개 변수로 표현된 함수. 매개 변수로 표현된 함수에서의 매개 변수로 표현된 함수에서의 리만합의 정의를 이용하면 다시 여기도 마찬가지의 적분을 연산하게 되더라. 그럼 매개 변수로 표현된 함수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독립변수 t에 대한 한국어를 못 쓰죠? 자, t에 대한 x, t 그리고 y, t에 대한 각각의 좌표가 만나게 되는 뭐 t도 좋고요, k도 좋고요, p도 좋고요. 어떤 하나의 매개 변수를 통해서 각각의 좌표 값을 표현하는 방식의 일반적인 매개 변수가 있고 r과 세타라고 하는 극축을 기준으로 세타가 얼마만큼 움직였느냐를 y라는 종속 변수로 나타낼 수 있는 r은 f 세타의 극좌표가 있더라. 그래서 미분적분학에서 배우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매개 변수의 두 가지 형태는 일단 t에 대한 함수의 표현과 r과 세타로 나오게 되는 극좌표에 대한 표현.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